다크웹은 인터넷의 지하 세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의 검색 엔진에 의해서는 검색되지 않고 볼 수 없는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바로 다크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뉴스 기사에서도 이 다크웹을 통해서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하는 불법 컨텐츠를 사고 파는 것을 잡아내면서 많이 뉴스에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곳이 대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다크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웹이라는 것을 알아보면 되는데요. 자, 보통의 인터넷은 내가 상대에게 접속할 때, 상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내 이름을 알려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자, 나는 어디서 접속하는 어떤 기기야 라고 하면 중간에서 자, 너가 원하는 정보는 이런 거고 너는 누구고 어디서 접속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건 여기에 가면 볼 수가 있어 라고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 그 위치로 접속을 하면 그 위치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필요한 사진이나 글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되보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볼 수 있게가 됩니다. 즉, 그 웹사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너가 찾던 정보야. 자, 너가 누구인지 밝혔고 어디서 접속한 건지 밝혔으니까 나도 너한테 정보를 줄게 라고 해서 웹서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정보를 주고 그것을 확인하고 내게 정보를 다시 줌으로써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인지 밝힌다라는 거예요. 자, 몇 분 몇 초에 A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 누구야? 라고 하면 사람 이름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자, 컴퓨터상의 주소로 어디서 어떤 기기들이 언제 접속했습니다라는 기록이 남고 반대로 나중에 찾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다크웹은 이와 반대입니다. 접속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특정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 이 특정한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다크웹은 서로 정보를 감춘 상태라고 판정돼야 접속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정보를 얻거나 주려는 너와 나 모두 누구인지 모르게 준비가 다 완료되어야 만나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이 다크웹에서 말이죠. 사람으로 치면 이름도 가짜 이름으로 바꾸고 얼굴 모양새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다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쓰고 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감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갑까지 모두 낀 것을 이제 문 앞에서 확인이 돼야 입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크웹이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다크웹에 접속하는 이 특정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란 것이 바로 여러 국가의 연결선을 경유하고 우회하고 이리저리 나 자신의 정보를 세탁해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감추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특정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좋아, 나도 정보를 감췄고 저쪽도 정보를 감췄으니 이제 서로 거래를 하다가 누구한테 문제가 생겨도 상대를 통해서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왜냐면 서로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만났기 때문에 정보가 끊어지는 거죠. 반대로 나를 통해서도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술, 다크웹을 이용하는 기술은 미국 해군에서 1990년대에 개발한 것이었다는데요. 서로 익명으로 통신을 이용해 첩보전, 막 스파이들이 잠입하고 잠입해서 얻은 정보를 교환하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자신을 감춘 상태에서 상대방도 감춰준 상태에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웹의 특징은 뭐였죠? 서로 신원을 밝히고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 항상 우리가 신원을 밝히고 들어가고 하게 되면 만약 누군가가 나를 추적해오려고 한다 하면 언제든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야, 저런 신원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못 들어오게 해.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야, 우리 국가의 성향이랑 안 맞아. 저런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터넷에서 안 보이도록 만들어버려 라고 해서 검열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달리 말하면 이 일반적인 웹은 내가 누구이고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항상 밝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특정해서 통제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신원을 항상 밝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물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호는 내 개인정보가 아니라 내가 접속하는 이 컴퓨터가 밝히는 컴퓨터의 위치와 이런 주소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도 어떨까요? 자, 특정 사이트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가 자신들의 국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이트에 아예 접속할 수 없게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의 검열이나 통제가 가능하죠. 그게 왜 가능하죠? 누구인지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연결되지 못하게 라고 하면 검열이나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즉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즉 이 웹이라는 곳은 따지고 보면 누군가가 통제나 검열, 추적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다, 추적, 검열,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는 의미에서 다크웹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공유가 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어디까지나 이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컴퓨터로 회사 일을 하는 사람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못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 것과 같죠. 다크웹에 기반이 되는 기술을 통해서 단순히 자신의 정보를 밝히지 않는 자유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인지 추적할 수 없다는 뜻이 되다 보니까 너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범죄로 취급되는 모든 것들도 일어나게 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자 나타나는 부작용이 심각해진 거죠. 게다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이곳에는 다수의 악성 코드, 막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이런 코드들도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해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인터넷 무법지대인 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범죄 행위에 준하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걸 아니까 다크웹에서 활동을 하는 거겠지만요. 자, 사법기관에서도 다크웹 자체에 대한 추적보다는 여기서 일어난 비트코인의 거래에 대한 추적 등을 통해서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 거기서 일어난 범죄 행위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추적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다른 수단을 통해서 기록이 남았을 때 간신히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그 다크웹을 통해서 이제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사이트 자체를 찾아냈다기보다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과 거기서 정보를 사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지불한 내역을 통해서 검거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뭘까요? 자, 이름은 다크웹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위해서 통제에 반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무질서해서 현재로서는 다크웹이 마치 범죄만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다크웹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의 부작용이 극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